안녕하십니까. 강사 김영순입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어행과 체형 변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첫째, 이제, 두 그룹씩 이제 나눠서 할 거예요. 음영 어행의 기본 개념과, 두 번째로는 사계절과 어장육부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장육부가 장부와의 장부별 체형의 변화와 또 마지막으로는 처치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음양 어행의 기본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음양 어행이라 할 때는 이제 음양 어행설에 대해서 먼저 알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음양 어행설은 음양설과 어행설을 같이 결합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음양 어행설에서 그러니까 어행설을 결합하여 다양한 자연, 우주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합해서 이제 음양 어행설이라고 하고, 이게 음양은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때 이제 음양 어행설 중에 이제 음양학설을 먼저 볼 건데, 음양학설이란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하나면서 뭐 다 대립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면의 양면성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고 볼 때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대립되는 부분을 음과 양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음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음이라고 할 때는 음은 좀 차갑고, 그리고 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제 양은 따스한 성질을 가지고 양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음양을 알면 되겠고요. 음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음양의 이 밑에서 볼 때 이제 음양학설의 기본 내용에서 본 것과 같이 음양은 서로 대립도 되고 일치도 된다. 음양이 대립되고 일치된다는 것이 음양 어느 하나라도 치우치거나 모자라도 안 된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음양 혹은 허홍이라고 했는데, 음양은 서로 상의상저한다. 서로 상호 의존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음양 소정 평형이라고 했는데, 음과 양은 상대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네 번째는 음양 상호 전화라고, 음이나 양은 서로 국하면 바뀐다. 네, 여기서 이제 음이나 양은 서로 국하면 바뀐다는 것이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도 볼 때도 이게가 많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내장기에서 볼 때 음과 양은 서로 극하면 바뀐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도 많이 치우치는 쪽에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얘가 뒤집힌다는 소리로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행학설과 어행의 상극관계에서 본다 할 때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어행의 상생관계는 어행이라고 할 때 이제 아까 음양은 서로 음과 양을 나누어서 넣은 것이 음양이라 할 때, 어행은 서로 다섯 가지 원소를 목과 터, 목, 터, 금, 수, 목화, 터, 금, 수, 이게 다섯 가지 어행을 이게 음과 양으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어행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들이 서로 상생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어행은 많이 좀 모자라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음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는 거는 어머니 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이제 어행학설이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4개의 어행이 다 생성이 됐다, 태어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다 할 때 이제 여기서 모자 관계라고 한 거는 어머니 모자를 수에 비교한 거예요. 그거 나무는 수가 나무를 생하니까 나무를 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상생관계를 먼저 본다 할 때 나무가 살려면 물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그 나무는 또 이제 생을 또 줘야 되겠죠. 그거는 목화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걸로 이래서 어행이 서로 상생하면서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거 이제 너무 상생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상극도 해야 되죠. 너무 상생하면 또 넘쳐납니다. 그래서 상극도 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이거를 빙 돌아간 것이 상생관계고요. 자, 화살표대로 간 것이 이게 상극관계예요. 그래서 나무가 살자면 흙이 있어야 되니까 흙이가 나무에서는 이제 극관계로 됩니다. 그래서 토는 또 우리가 물이 넘쳐나면 제방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라는 것은 이제 수에서는 토가 극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국수, 내가 얘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화, 이건 우리 평상시 다 알죠. 수국화, 물이 불을 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생, 하국금, 이거는 이제 영광로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광로에 이제 우리가 금이랑 쇠붙이를 넣기자면 영광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들이 생극과 상생관계와 상극관계. 그러면 얘가 도대체 왜 이거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 우리 인체라는 것은 대우주를 보면은 우리가 자연계를 대우주라 한다 할 때 우리 인체는 소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체는 대자연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다 할 때 대우주와 소우주라고 한 것이 어행은 우주 전체와 소우주를 보고 이제 서천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은 이러한 우주의 미세한 에너지와 흐름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균형이 깨졌다. 이게 밸런스죠. 밸런스가 깨지면 인체에서도 문제가 오고, 대자연에서 밸런스 깨졌다 하면은 자연 재해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소우주가 인간이 몸을 서천으로 보고, 서천이란 거는 정기를 품어 어장육부를 갖췄다 하는 것이 서천이라고 이상 자세하게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고 내경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보면은 대우주, 하늘과 소우주, 사람과의 관계를 쭉 보면은 참 심통하죠. 심통방통하게. 저는 볼수록 참 옛날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했다 싶어요. 그래서 문제, 인신, 서천지호 이렇게 한 거는 여기서 지금 얘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얘는 모두 설명한 건데, 하늘은 365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장 우리 1년에 365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보는 거고, 사람은 650벌절. 또 하늘은 우리가 12시를 말한다 할 때 우리 사람한테는 12경락이 같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자연과 우주하고 우리 인체하고 대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운육기로 이제 본다 할 때 이게 어운육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5가지 어행이 가지고 있는 기, 그것이 사람한테는 어장육부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어운육기가 있다 하면은 사람한테는 어장육부가 있는 것이고, 하늘은 일월, 사람은 이목. 그러니까 하늘은 월하고 일이잖아요. 우리 날이나 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이목구비를 같이 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은 사시, 사람은 사지. 그리고 또 이게 하늘은 24절. 그러니까 우리 24절기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24홍. 근데 이게 24홍이라는 것이, 내경에서 말하는 게 하도 신선이니까 찾아보다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24홍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내경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온 거고, 땅은 저목 더소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은 모발, 근걸 이렇게 해서 같이 자연계와 우주를 다 같이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자연계니까 이제 우리는 사계절로 대입을 할 때, 사계절에서 할 때 우리 사계절과 우리 인체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를 또 가나? 그걸 볼 때 사계절에 생기는 어장의 질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 누구도 다 알잖아요. 사계절은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절기 될 때마다 좀 감기도 옮고, 몸도 쑤셔나고 하는 것이 이게 계절이 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라 어장, 간신, 비폐, 신, 콩팥, 기능이 변화하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어행의 상생과 상극 개념을 확장해서 그래서 어장육부와 관련시켜 질병 치료에 활용한 것이 이게 내경에서 말한 거예요. 다 내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행의 속성을 인체의 내장기관과 연결해서 생리 및 병리 현상을 설명하며 어장육부는 장과 부로 나눈 것을 사계절과 우리 인체하고 대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계절별이라 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토라는 얘는 이 사계절에는 토가 안 들어가 있어요. 토란 거는 왜 없냐? 토는 말 그대로 계절별에서 그래서 토란 거는 중정지중이라 해가지고 토라는 애는 매 계절마다의 단계별로 들어가서 중간에 서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애가 토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이게 토는 어떤 분들은 그는 왜 토가 없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거는 흙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지도 못하고 나무가 살자 해도 뿌리를 박아야 되고 이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항상 위장을 본능의 장부라 하는 것이 위장이 없으면 우리 먹어서 담아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범위를 본다 할 때 범은 어행으로는 이제 나무에 속하고 그다음에 음양으로는 이제 청간이라는 이제 우리가 인체를 본다 할 때는 상체는 하늘의 길로 보고 하체는 우리 땅의 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본다 할 때 이제 음양을 보면은 나무라는 이 나무 하나도 음양으로 나눠서 갑목과 울목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갑목은 또 이제 심시 들어가면 또 그거는 또 갑목은 걸격이요, 울목은 또 핏줄이요 이렇게 하기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본다 할 때 이제 어장에서는 간을 의미하고 육부에서는 담을 속하고 그러면 방향은 동쪽이다. 그래서 이제 범의 기운이 오면은 범은 기온이 상승하는 때이기 때문에 낮이 길어지는 계절로 해서 체온 조절이 돼야 하고 산소 호흡량이 증가를 하고 또 범위는 만물이 상승하니까 이제 알레르기나 꽃가루와 같은 이런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이게 이런 기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행으로는 무엇에 속하냐? 여름은 화에 속하고 음양으로는 병정화라고 또 있어요. 화라는 애를 또 하고 양으로 나눴을 때 병정화. 그럼 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심장과 소장은 각각 장과 불로 나눠 있고 방향은 남쪽이다.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다급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상승하니까 높은 온도와 습도 이거는 체열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수분을 손실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땀을 많이 분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어향글에는 금에 속하고 음양글은 경신금이라 해서 또 금을 또 음과 양으로 나눈 거고, 얘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 볼 때 이제 폐와 대장으로 장과 육부로 나누고 방향은 서쪽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어향의 인체 속성 저금토라고 쓴 데서 쭉 보면은 여기에서 봄, 여름, 흙은 중간에서 중간날이 이게 중개소 역할을 한다고 봐요. 흙은. 그래서 매 계절마다 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하고 수 이렇게 해서 계절별 어향별 이렇게 나눴고요. 얘를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향은 수에 속하고 음양은 이것도 음양으로 이제 본다 할 때 임계수라는 걸로 이제 또 어장에서는 신장과 방강을 담과 불로 이제 나누고 방향으로는 북쪽이다. 그래서 이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차가워지니까 저온 및 건조한 기운이고 그거 이제 추운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또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관리적으로 본다 할 때는 비타민 D 부족이 노출되기가 쉽고 그래서 비타민 D를 겨울에는 좀 많이 섭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벌써 흡수이 되네요. 그러면 얘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듯이 어장육부를 이제 봤는데 여기서 생시하게 말하려고 지금 간과 담과 그냥 지나갔는데 얘를 본다 할 때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장부별 체형이 변화라고 했는데 간의 여기는 오른쪽에서 우리가 체형으로 볼 때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 간은 우리가 빈혈, 피로, 간은 피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 할 때 이제 오른쪽에 여추 2번이 이거 그림을 보는 것이 오른쪽 여추 2번이 틀어지고 그걸로서 인해서 여군도 오른쪽 여군도 같이 변형이 간 상태를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 왼쪽 같은 경우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체형적으로 어느 게 변화가 가나 견갑골의 이게 방향하고 척추의 방향이 지금 약간 C컵을 이게 변형이 갔잖아요. 그거를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우리 체형을 본다 할 때 이게 다 간에 문제 있다. 간담. 그래서 간에 문제 있다 할 때는 이 사람이 체형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서 보는 거고 아래에서 이제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항문의 정맥과 이게 영어는 모르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에 축부에 염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하고 오른쪽 무릎하고 같이 가고 그것도 오른쪽 발목 내축에 염자가 발생한다. 이것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별 간 이게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도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위하고 이게 비장. 그리고 이제 이쪽 하는 같은 경우는 신장. 신장도 지금 여기가 빨간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얘로 인해서 변형이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선이라서 심장 같은 경우에 심장도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넣은 데는 왼쪽과 오른쪽에 얘 장부 하나로 이장 두 쪽에 각자의 다른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 단순 심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문제 발생이냐 왼쪽에 발생이냐 그래서 체형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이 저는 이것을 엄청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폐, 담낭 그래서 이제 처치법으로 본다 할 때는 이제 흉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흉추는 내장기를 감싸는 이게 부분이고 이렇게 내장기를 보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꼬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주신경, 횡격막 신경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가는 것이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치법으로 본다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국돌기와가 흰돌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얘는 각도고요.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전면적으로 이게 세부적으로 나눈 거고 얘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제 처치법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 경우 이제 왼쪽에 흉추 3번의 변화가 왼쪽에 흉추 3번의 변화가 같다 하면은 3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우리가 호흡과 동시에 호흡도 서서히 깊게 호흡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으로 인해서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3번이 변형해 가면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 경우 왼쪽으로 변형 갔다면 오른쪽으로 변형 갔다면 왼쪽으로 살짝 변형 가고. 근데 얘가 지금 볼 때 요거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키가 안 자르네. 저 부분이 만약 경우 이렇게 척추를 볼 때 이게 얘가 너무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좁아졌다. 이러면 사이를 밀면서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돌기 같은 경우에는 국돌기가 넓은 쪽으로 가 있을 때는 국돌기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그것도 또 호흡과 같이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추다. 여추로 본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여추 2번에서 좁아 있다 하면은 국돌기를 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가 만약 경우 잘 간다. 이제 여추에서 문제가 갔다. 우리가 이제 여쪽에서 문제가 갔다 하면은 국돌기가 여추에서 국돌기 쪽에서 잘 가는 데하고 못 가는 데가 이게 너무 가는 데가 밀어주면 얘가 오히려 더 보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국돌기를 밀어주면서 잘 간다 하면 중간 부분을 밀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를 본다 할 때 얘가 국돌기를 이렇게 여추 2번에서 문제 갔을 때 얘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느 쪽에 잘 가는 데 있고 어느 쪽은 또 안 가는 데 있어요. 이게 좁아진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잘 간다 하는 부분은 중간, 그러니까 국돌기 중간, 기본 국돌기를 밀어주면 된다는 그 소리예요. 제가 다 실시를 해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체형의 변화가 처치법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기, 기본적으로는, 총체적으로 본다 할 때 우리가, 어행과 장부와, 그리고 내장기는 서로 이제 예를 본다 할 때 이제 우리 늑골과 흉추와, 그리고 이제, 늑골하고 횡격막, 이쪽 편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추에서 기본적으로 변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처치법의 기본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해서 저는 이걸로 해서 계속 관리법을 해주니까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고 모르겠네. 안 되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것이 운영허용의 기본 개념하고 사계절과 어장육부의 상관관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부별 어장육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장부로 인해서 체형이 틀어짐하고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처치법까지 지금까지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